여러분, 오늘도 수익을 내고 싶다면 오늘 영상 정말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금일 한국 증시는 장중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에너지 인프라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이후에 최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섹터 전체가 흔들리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단순히 코스피가 올랐다, 내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핵심은 내 계좌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포인트죠. 안녕하세요. 차트 분석하는 남자 차분남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흐름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현재 7만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200원 하락, 대략 마이너스 6% 급락입니다. 최근 52주 흐름을 보면 최고가는 14만원, 최저가는 5만원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230만 주, 거래 대금은 약 1,600억 원이 나왔습니다. 탄탄한 실적과 기대감으로 14만원 선까지 주가는 강하게 올라갔지만 위로 힘을 받지 못하고 현재 7만원 선까지 강하게 밀렸다는 거죠.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최근 원전과 전력 인프라 테마에서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눌린 구간으로 봐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7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기존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구간까지 빠르게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시장에서 큰 기대감으로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고 지금은 고점권 매물과 단기 조정이 동시에 나오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위나 아래로 절대 일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를 만들고 장중 급락시키고 심리적 지지선을 깨는 척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멘탈을 흔드는 구간이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은 분명히 조심해야 될 자리인 거죠. 이동평균선도 같이 보겠습니다. 현재 5일 이동평균선은 7만원 부근이고요. 현재 주가가 이 5일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매우 약합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은 8만원, 50일 이동평균선은 8만 5천원, 200일 이동평균선은 9만원 부근이고요. 현재 주가는 5일, 20일, 50일, 200일선이 모두 아래에 있습니다. 이동평균선만 놓고 보면 지금은 강하게 눌리는 차트로 보입니다. 오히려 위로 기존 지지선 역할을 해주던 구간이 이젠 전부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은 바닥을 확인하는 자리이지 반등 추세가 살아날 거라고 확정할 자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RSI도 보겠습니다. 현재 RSI는 25 수준입니다. 이건 과매도권에 들어온 구간으로 좋게 보면 많이 식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나쁘게 보면 아직 매수세가 완전히 살아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격할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아래 지지선 확인 후에 분할로 접근해야 됩니다. 신규 매수자분들은 현재 주가가 공포 구간이므로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위로 7만원, 8만원, 9만원 구간마다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작년 6월부터 작년 10월까지 5개월간 강한 지지선이자 강한 저항선으로 지루한 박스권을 만들었던 5만원에서 6만원 부근 지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 구간에서 밑꼬리가 나오고 거래량이 줄면서 매도세가 약해지고 천천히 양봉이 붙으면 그때가 1차 분할 매수 구간이고요. 그리고 7만원을 다시 강하게 회복하면서 다시 시장에 관심이 확인되면 2차 분할 매수 구간입니다. 7만 5천 원을 거래량으로 돌파하면 단기 추세가 강하게 살아납니다. 8만 원을 넘으면 51선 회복 구간이며 그리고 9만 원대까지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단순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원전과 에너지 인프라, 모멘텀이 다시 살아나는 중요한 구간으로 보이며 단기적으로는 분할 익절하며 리스크를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정고점까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기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미 낮은 가격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대응을 하시기엔 늦은 감이 있습니다. 기존 정고점 13만원에서부터 분할 익절하시며 리스크를 줄였으면 최고의 매매였겠지만 대부분 고점 부근에선 매도를 하지 못합니다. 다만 7만원 지지 여부는 반드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승 추세가 아니라 급락 이후에 반등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를 깬다면 물량을 천천히 분할 매도하시면서 5에서 6만원 구간에서 다시 분할 매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반대로 7만 5천원을 돌파하면 반등 탄력이 살아나고요. 8만원 위에서 일부 물량을 줄이면서 계좌를 가볍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9만원 부근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비중 조절을 고민해야 하고 10만원 이상에서는 욕심내기보단 익절이 맞습니다. 절대 꼭대기를 맞추려고 하면 안 되고요. 주식은 최고점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수익을 지키는 게임이죠. 이 회사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제가 분석하는 종목에 대해서 차트와 현재 시장을 분석하고 진입가, 손절가 등 대응 전략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시장과 종목 뉴스와
이슈 등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함께 공유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집중하는 이유는 이 회사가 단순한 발전소 부품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핵심은 원전입니다. 원전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원전은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대한 발전 엔진입니다.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 영향을 받습니다. 하지만 원전은 안정적인 기저 전원 역할을 할 수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고 전기차가 늘어나고 산업용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원전 같은 기저 전원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주기기와 발전 설비 분야에서 오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쉽게 말해 원전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으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장비와 제작 기술을 가진 두산 에너빌리티도 같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핵심은 가스터빈입니다. 가스터빈은 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사업성이 보장된 장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스터빈은 거대한 엔진이고 비행기 엔진처럼 강력한 회전력을 만들어내고 그 힘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국내에서 가스터빈 기술을 키워온 대표 기업이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력 수요는 늘어나는데 전력망은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력 공급이 흔들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가스터빈과 화력발전은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원전은 장기적인 기저 전원이고 가스터빈은 유연한 전력 공급이며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전력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핵심은 수소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앞으로 에너지 시장은 단순히 석탄, 가스, 원전만 보는 시장이 아니라 수소, 풍력, 태양광, ESS 같은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봐야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신에너지 솔루션 쪽으로도 사업 방향성을 넓히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과거의 발전 장비 회사에서 미래 에너지 인프라 회사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탄소 중립 요구가 커질 수밖에 없고 에너지 안보가 중요해질수록 이런 종합 에너지 기업의 역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 핵심은 플랜트, EPC와 소재 제조입니다. 발전소는 장비 하나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계하고 조달하고 시공하고 핵심 부품을 만들고 유지 보수까지 해야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발전소를 짓는 건 집을 짓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 플랜트 장비와 서비스, EPC, 소재 제조 역량까지 가지고 있고 이 말은 단순히 부품 하나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발전소라는 거대한 프로젝트 전체에 관여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즉, 이 종목은 단순한 원전 테마주만 보는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식에서 강한 상승이 나오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 번째, 산업 방향성이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 기업이 그 산업 안에서 핵심 기술과 장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글로벌 수주와 정책 모멘텀이 붙어야 되고요. 네 번째, 차트에서 거래 대금이 다시 붙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장이 이 회사를 단순 발전 설비주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 대표 기업으로 다시 평가해야 되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조건들을 갖춘 종목이고요. AI 시대에는 전기가 필요합니다. 전기가 필요하면 발전소가 필요하고요. 발전소가 필요하면 원전, 가스터빈, 전력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원전과 발전 설비가 필요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이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회사는 앞으로 더 많은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에 맞춰 주가가 다시 키 맞춰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요. 하지만 생업을 유지하시면서 매번 영상을 참고하고 제가 말씀드린 타점 등을 메모하시면서 매매하기 힘드실 겁니다. 제가 분석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차트 분석과 진입가, 손절가 등 대응 기준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요. 차분한 종목에 대해서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차분한 채널에서 더 강력한 종목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